이제 오늘 수업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제 수업에서 반복문 3요소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2% 사용되고 있던 거를 while로 바꾸기만 했더니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 까지만 확인을 하고 일단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자, 하나씩 좀 짚어볼 겁니다. 첫 번째 초기값. 이 초기값은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의미를 쪼개서 들어가 보자면 이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료 조건을 향해 갈 때 내가 설정하는 초기의 값.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는 얘가 초기 값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int i라고 하는 이 친구가 1이라고 초기화가 된 이 상태. 그래서 현재 반복문, 이 코드의 반복문에는 초기 값이 1인 겁니다. 1.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료 조건을 볼 건데 이 종료 조건을 볼 때는 사실 이제 반복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가벼운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얘가 if일 때 얘는 동작을 어떻게 하죠? 이만큼 코드가 실행된다면 일단 if를 만났기 때문에 컴퓨터가 판단합니다. 아, 이거 조건문이구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을 보겠죠. 봤을 때 연산의 과정은 항상 변수를 먼저 값으로서 치환하고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고 1이 3보다 작거나 같아? 라는 조건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연산을 해요. 그럼 이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자리가 true가 남을 거고 참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실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코드가 없으니까 이 중괄호를 빠져나왔죠. 이게 if예요. 자, while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복문도 엄청 비슷해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일단 반복문을 딱 코드를 만나요. 그럼 컴퓨터가 알죠. 아, 이거 반복문이야. 그리고 조건을 봐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조건을 봐요. 연산 똑같이 합니다. 1 되고요.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따져요. 그럼 결과 true 남겠죠. 이 자리 true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실행을 했는데 그 다음 코드가 없죠. 중괄호가 닫혔어요. if는 나갔는데 반복문은 안 나가고 올라가요. 이게 반복문이에요. 조건문이랑 다른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지만 이제 이런 3요소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반복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하니까 좀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더 있다의 개념인 거지 실질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if와 반복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거 하고 나가느냐 할 거 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자, 얘는 그러면 이것까지 실행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얘를 다시 봐요. 얘를 다시 보는데 지금 이 코드까지 실행하고 올라온 상태로 얘를 보기 때문에 i는 현재 몇이에요? 2가 되겠죠. 조건을 또 봐요. 참이죠. 그럼 얘가 또 true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해요. 또 하고 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i는 몇? 3. 3이 됩니다. true죠. 또 해요. 또 올라가요. 이제 i 몇? 4죠. 자,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죠. false예요, false. 그러면 이 조건식에서 처음으로 false를 만난 그 시점에 얘네를 하지 않고 나갑니다. 이게 반복문의 기초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종료 조건이에요.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건데 그 끝나는 시점을 정해주는 조건식이라고 해서 종료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가 종료 조건이고 스텝은 제가 보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거예요. 일단은 얘도 이렇게 정의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 코드 상황에서 이걸 의미하고 있으니까 자, 스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가 왜 보폭이고 스텝이냐면 자, i가 1로 시작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 1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초기 값이 1이고 종료 조건이 10까지예요. 근데 i가 1씩 증가하면 얘는 10걸음을 가겠죠. 이렇게
자, i가 1씩 증가하면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쭉 실행을 할 거니까 총 10번 스텝을 밟을 거예요. 근데 i를 1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씩 증가를 시키면 얘는 한 번에 이만큼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텝이고 보폭입니다. 내가 이 반복문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변화를 줄 건가를 정하는 부분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는 지금 이 친구가 스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복문의 기본적인 3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이만큼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쓰여 있는 이 반복문을 봤을 때요, 우리가 얘를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가 이거예요. i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는 동안 반복되는 반복문.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요약해서 써보자면 사실 이거예요. 3번 반복되는 반복문. 이 세 번이라는 횟수가 정해진 기준은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이 다 이 3박자가 어우러져서 3번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1, 2, 3 동안 돌 거니까. 그리고 4가 돼서 i가 4가 되는 순간, i가 4가 돼서 이 조건이 거짓을 만나는 순간 그때는 빠져나갈 거니까. 그럼 조건식은 총 4번을 보는 거고요. 이 안에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건 총 3번인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반복문이라는 거, while문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문제를 풀거나 할 때요, 얘를 i는 이제 위에 있으니까 다른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쓰는 이 과정을 좀 잘 보세요. 이렇게 많이들 쓰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총 5번 반복되는 반복문을 적은 거고요. J라는 애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동안 반복되는 반복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yes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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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자, 이 3요소, 기본적인 이 3요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반복문은 내가 예상한 결과대로 안 되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걸 돌리면 당연히 잘 나와요. 제가 뭘 실수했죠? 여기가 i군요. 네. 자, 당연히 잘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만약에 초기 값이 없었대요. 초기 값이 없대요. 지금 하나씩 짚을 겁니다. 초기 값이 없대요. 어때요?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거 컴파일 에러잖아요. 종료 조건에 쓰는 이 초기 값이 없대요. 말이 안 되죠. 일단 초기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종료 조건이 없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문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도 있어야 돼요. 그럼 스텝이 없대요. 이건 이제 컴파일 에러는 없죠? 이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좀 전에 보셨던 여기서 계속 찍어 내려가는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1 계속 찍는 거거든요. 콘솔 지금 이만큼 스크롤 생겼어요. 잠깐 사이에. 무한 반복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3요소는 무조건 갖춰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반복문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얘 쓰고 얘 썼을 때 이제 중괄호 닫히고 이 안에 이거 쓰고 이거 쓰면 얘 까먹는 경우 엄청 많아요. 이 스텝을 빼먹는 경우가 진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문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얘를 작성해야 되냐면, 자, 일단 초기값 써주고 while문 열어주고요. 그리고 종료 조건을 넣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로 반복시키고자 하는 그 기능적인 로직, 이걸 쓰기 전에 일단 반복문의 3요소를 완성을 시켜요.
그리고 이 스텝 위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코드를 그때 넣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수의 빈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진짜 초반에는 당연히 이 문법적으로 쓰는 이 구성 자체도 어색해서 잘 안 써질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해내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빼먹는 일 아주 허다해요. 근데 만약에 빼먹어서 저처럼 아까 무한반복에 빠졌다, 그 상황이 됐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빨간 네모 이거 눌러서 끄면 돼요. 이거 안 끄고 계속 두면 두다가 이거 튕깁니다, 이클립스. 결국 얘가 콘솔이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먹혀서 튕겨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끄시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쓸 때 항상 3요소를 먼저 적어놓고 하고자 하는 걸 쓰자.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사항. 자, 우리가 초기값을 제로 설정했죠. 아까 초기값이 없으면 이쪽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초기값을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한 이 초기값을 조건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조건식, 여기 이 조건식이 들어오는 이 부분에 제이를 안 쓰고요. 이래도 돼요. 이것도 문법상 에러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써버리면 뭐예요 지금 이거? 이거 무한 루프예요. 왜냐면 1, 1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인데 제이를 변화시켜봤자 저 조건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것도 무한 루프입니다. 제이가 1씩 증가하면서 그 잠깐 사이에 지금 100만 번 찍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값과 종료 조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걸 봤는데 사실 이 조건식의 부분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식 자체는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은 1과 같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럼 컴퓨터가 이걸 뭐 몇천 번을 연산하든 몇만 번을 연산하든 어차피 이 자리에 이걸 남기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 안에 true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false를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대신에 false를 넣는다는 건 지금 얘는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false가 들어가면 사실 이 반복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미 없는 코드야 라고 하는 겁니다. unreachable 코드, 직역하면 도달할 수 없는 코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한반복문 밑에다가 어떤 코드를 쓰는 것 혹은 이렇게 조건식에다가 false를 쓰는 것 둘 다 얘가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얘를 true로 써놓은 다음에 이 밑에다가 출력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넣어볼게요. 뭐라 해요 이렇게. 올려보면 이것도 unreachable 코드예요. 의미가 없는 코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게 나올 때도 있고 데드 코드가 나올 때도 있는데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의미가 없는 코드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값과 종료 조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얘를 좀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얘는 3요소에 해당하는 애예요? 아니죠. 이게 그냥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인데 이 안에서 내가 5번 반복하고자 하는 행위예요. 행위, 기능. 아? 근데 이 기능에 지금 우리는 제이를 썼죠. 근데 여기에 제이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면 그냥 안녕하세요가 5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절대 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내 맘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면 쓰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쓰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잠깐 화면 보시고서 이 코드가 실행되면 콘솔에 안녕하세요가 몇 번 찍힐지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얘는 2개 나오겠죠? 3개네? 아 3개. 3개 나오겠죠? 왜 3개인지 눈으로 한번 쫓아봅시다. 첫 번째 1 들어갑니다. 참이네요? 한 번. J의 값이 2 증가했어요. 2 증가하면 올라갔을 때 J는 3. 참이니까 한 번 더. 그럼 2번 했죠? 또 2 증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 5네요?
한 번 더 하겠죠. 그럼 총 3번을 했어요. 그리고 얘도 해요. 제2값 몇? 7. 그럼 거짓이니까 이때 빠져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j 를 찍어본다면 이 j의 값은 7.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겁니다. 반복문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if를 이미 배우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낫겠다. 자, 지금 코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 이 코드를 결과를 예상해 보세요.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예상한 결과 맞으세요? 마지막에 0이 나오는 것까지. 자, 지금 이거는 아까는 1부터 몇 가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해가는, 일씩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썼더라면 지금은 그냥 반대 방향을 바꿨을 뿐이에요.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초기값과 종료 조건이 세팅이 됐을 뿐이고, 애초에 초기값과 종료 조건이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텝도 음의 방향으로 세팅됐을 뿐이에요. 반대일 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 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겠죠. 지금 얘는 출력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자바가 얘는 컴파일 에러를 안 뱉어요. 왜냐면 얘는 이 조건을 돌려보기 전까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아까 true를 넣었을 때 그때는 애초에 true니까 알아요. 연산을 해보지 않아도 아는데, 이 조건식을 풀고 나서 컴퓨터가 이 자리에 이걸 남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남아있던 상태니까 아는데, 이게 아니라 조건식이면 얘는 몰라요. 그래서 얘를 지금 얼리치에블 코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이 코드 안에서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코드죠. 애초에 이 반복문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걸로 넣어도 얼리치에블은 얘는 나오네요. 넌 왜 나와? 이 정도는 나오는구나. 그렇대요. 네, 이 정도는 나온대요. 어쨌든 네, 양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등호도 당연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양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수를 써야 된다. 그럼 부등호 위치 잘 생각하시고,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부등호 위치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스텝을 꼭 1씩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2씩 갈 수도 있고 3씩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상황에 맞게 잘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개념적인 거 살짝 배웠으니까 실제로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자,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 짝수만 출력되게 해주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아주 쉬운 문제였고요. 사실 완전 기초적인 거니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짝수를 출력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우리가 일단 문제만 보고 판단했을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놓고 일단 기본 구조 갖춰놨는데, 사실 얘는 1부터 100까지 총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짝수만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되게 잘하신 건데, 얘가 1씩 증가가 아니라 2씩 증가하면 되겠구나.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i를 찍으면 이제 홀수만 나오겠죠. 이 시행착오를 겪으신 분들이 이제 되게 쉽게 얘를 찾아내셨는데, 사실 겪지 않았더라도 그냥 바로 찾았으면 더 잘하신 거고, 이제 초기값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거고. 그래서 초기값이 2로 시작해야 이게 2씩 증가했을 때 짝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2부터 2 증가니까 4, 6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1로 시작했는데 2씩 증가하면 13579로 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면 2부터 100까지 짝수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1부터 100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에 혼동되지 않고 초기값을 잘 찾아내는가가 키포인트 하나였고요. 그리고 짝수를 찾기 위해 스텝을 조정할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린 지금 인트, 정수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101 전까지잖아요. 이러면 정수 상황에서 100까지랑 똑같은 말이니까 이 조건을 뭐 포함 관계로 딱 맞게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 늘려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뭐가 됐든 다 좋아요. 알고 쓸 수만 있다면. 간단하게 이런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문제를 좀 여러 개를 올릴 겁니다. 네 문제를 올렸어요. 지금부터 그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 앞에 화면 보세요. 이 문제 풀던 거 멈추시고 시간 더 드릴 거니까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여러 개를 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풀었던 거를 지금 설명 듣기 전까지 좀 남겨놓기도 해야 되고, 혹은 그 전에 수업 들었던 내용을 좀 기록을 해놓고 싶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새로운 클래스가 생겨나고 그 안에 막 클래스가 생겨나고 이런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에러 내용을 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통일을 좀 할게요. 자, 나는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지? 저는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메인, 그냥 메인 빼고 2, 3, 4 이런 거 다 지웠고요. 메인 하나만 남겼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문제를 여기다가 이제 열심히 막 풀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져와야죠. 이거 복사해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에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겹쳐서 그런 건데, 사실 얘를 바꾸면 해결은 돼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풀었고 다음 문제를 이렇게 가져와서 밑에다 붙여넣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풀었던 문제는 이만큼, 이 메인 클래스라고 하는 이 친구의 중괄호 시작과 끝 이만큼을 다 드래그해서 그냥 주석 한 번 더 거세요. 이 상태로 밑에 거 문제 또 풀어요. 그리고 3번 가져옵니다. 또 복사해서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만큼을 다시 주석을 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얘를 풀어요. 이만큼을. 그리고 또 다음 문제 가져오면 이만큼 또 주석. 이런 식으로. 이게 파일을 지금 뭐 당연히 여러분들 나중에는 클래스 파일 많이 만들 거고 만들어서 막 관리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막 만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통일을 좀 할게요. 기록을 남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죄송해요, 한 가지만 더. 아까처럼 이렇게 문제를 좀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거는 두 개만 놓고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안 풀리네. 이건 얘 때문인데. 아이, 오케이. 이거는 지워줘야 되잖아. 잠시만요. 자, 이렇게 문제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메인 클래스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 얘네들을 딱 짚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블럭을 씌우고 얘를 이제 주석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석을 하다가 지금 얘 위치를 좀 놓쳐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걸어요. 그러면 이거 에러거든요. 이거 에러 나오면은 얘가 신텍스 에러 뱉을 거예요. 일단 이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내가 주석을 좀 어딜 잘못 걸었나? 이런 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래도 한눈에 보이겠지만 너 왜 안 사라져? 사라져봐. 이래도 안 사라져? 뭐 다시 나와 그럼. 이렇게 문제들을 붙여놓으시면은 그래도 눈에 좀 보이는데,
얘를 좀 이렇게 띄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위에 있는 에러를 화면에서 잘 못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 위에만 빨간색 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서 문제 열심히 풀어봐야 우리 실행 못 시켜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테스트를 못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항상 확인 잘 하시고 애초에 이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저 풀어보세요.